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십성 중에 비견 겁재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은, 원래 이제 그 강의 계획에는, 그 십성 중에 그러니까 식신상관에 대한 강의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이 강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십성이라는 이 사주를 풀어내는 도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강의를 이어가 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사주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사주를 풀어내는 도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뭐 십천간 십이지지 고유 의미도 있고요, 십성도 있고 십이운성도 있고 뭐 십이신살도 있고 뭐 궁성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기타 신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십성이 차지하는 이 사주를 풀어가는 그 방법 중에 십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제가 볼 때 한 50% 이상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십성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중요해서, 자, 그러면 이 십성에 대해서 막연하게 공부할 게 아니라 십성을 우리가 잘 풀어내려면 어떻게 무엇을 조금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를 해나가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먼저 이제 십성이라는 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때까지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기본적인 음양 오행이나 생극재화, 그 다음에 십천간 십이지지 의미,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자연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연.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어떤 자연의 운기나 흐름, 이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런 음양 오행 등을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십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자연에서 이 사주를 인간의 어떤 풀이로 중요하게 이렇게 딱 가지고 오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십성이라는 게 여러분 그 사주가 이렇게 8글자가 있죠. 있는데 여기를 이제 태어난 일간을 중심으로 나를 생하는, 그쵸? 생하는 기운, 또는 내가 극하는, 그 다음에 또 나를 극하는, 그쵸? 그 다음에 내가 극하는, 나를 극하는, 나를 생하는, 내가 생하는, 나와 같은 오행, 어떤 그런 오행에 대해서 각각의 일간을 중심으로 어떤 그 역할과 기운을 읽어내는 게 십성입니다. 말 그대로 십성인데, 그러니까 이 십성을 잘 알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인간의 관계성, 그 다음에 어떤 내 직업성, 그 다음에 어떤 배우자와의 관계라든가 연애 관계, 재물, 그 다음에 내 직장, 그 다음에 내 어떤 내가 받을 복이 있는지 없는지, 유산 복이 있는지, 부모 복이 있는지, 형제자매 복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십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십성은 여기에 나와 있는 비견 겁재로부터 뭐 정인 편인까지 이제 10가지가 있어서 십성이라고 하는데, 십성을 공부를 하려면 제가 볼 때 한 6단계, 한 6단계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좀 구분을 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면, 이 십성의 이 고유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앞전에 그 비견이나 겁재에 대한 어떤 그 의미에 대한 설명도 했는데, 그러니까 비견은 나와 오행이 같고 음양까지 같은 것이고, 죄송합니다. 겁재는 나하고 오행은 같지만 음양이 다른 거, 비견 겁재. 식신상관, 내가 생하는데 음양이 같냐 다르냐, 내가 극하는데 음양이 나랑 같느냐 다르느냐,
나를 극하는데 나랑 음양이 같느냐 다르느냐, 나를 생하는데 나와 음양이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각각의 10가지 이름이 이제 붙는데 이 고유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비교는 나와 같은 어떤 오행이면서 음양까지도 같으니까 내 경쟁자도 되고 천간으로 있으면, 그 다음에 지지로 있으면 내 뿌리가 되니까, 내 근이 되니까 나의 어떤 힘도 돼주고, 뭐 경쟁심, 그쵸? 경쟁심의 의미, 경쟁자, 그 다음에 어떤 비견이 갖는 어떤 재를 봤을 때 어떤 재를 나눠야 되는 어떤 그런 의미, 그 다음에 겁재는 그거보다 조금 더 강제적이고 약간 폭력적이고 강압적이고, 그쵸? 강제적인 어떤 분배, 그런 의미를 쭉 알아야 돼요. 식신상관도 마찬가지고, 식신은 내가 생하는 기운이죠. 내가 생하는 기운인데 음양이 같은 식신과 음양이 다른 상관은 내가 생하지만 의미가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또 알아야 되고, 재성 같은 경우도 내가 극하는 음양이 같은 편재와 음양이 다른 정재, 같은 재성이지만, 그러니까 식신상관 같은 경우는 뭐 육친으로 따지면 내가 생하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자식도 되고, 남자 입장에서는 내 여자가 재성이니까, 그쵸? 내 와이프나 내 여자를 낳아준, 그쵸? 토생 금에서 낳아준 식신상관이 장모가 되거든요. 장모. 또는 뭐 아랫사람이라든가 부하라든가 제자라든가 그런 의미를 또 갖고 있고, 채로서 용으로서는 내 일, 그쵸? 내 표현,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편재 정재도 같은 재물이긴 하지만, 정재는 내가 아끼고 따박따박 적금 어떤 이런 재물의 또 의미라면, 편재는 사업적인 어떤 재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고유의 의미. 정편관도 마찬가지죠. 편관은 나를 극하는 기운인데 아주 심하게 극하는 편관 같은 경우는 시련, 고통, 그리고 뭐 병마, 천재지변, 스트레스, 이런 의미로 쓰일 수 있고, 직업적으로는 좀 특수한 강한 생살직권을 좌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직 집단, 군검경, 이런 걸 뜻하기도 하고요. 정관은 이제 나를 극하는데 부드럽게 극하고 합리적으로 제어해주는 어떤 그런 의미죠. 여자한테는 남자가 되고요, 남편. 남자한테는 이 관성이 또 자식이 되고, 그런 고유의 의미. 인성도 마찬가지죠. 나를 생해주니까 육친적으로는 어머니의 의미가 있고, 편인은 조건적으로 생해주는 어떤 계모의 모습, 정인은 친엄마의 모습, 그리고 문서, 뭐 학문, 공부, 생각, 뭐 도덕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십성에 대한 10가지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상으로서, 제가 이렇게 쭉쭉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외워서는 힘들어요. 외우면은 이거를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상을 어떤 이미지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그때 상황이나 물상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십성의 고유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십성 공부의 한 반 정도는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십성에 있던 고유 의미, 육친을 포함한, 그러니까 체와 용의 어떤 의미죠. 체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인성이면 어머니가 된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용으로서는 공부, 문서, 자격, 도덕성, 생각, 이런 걸로 쓰인다. 정인과 편인이 정확하게 어떤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편인은 좀 예민함, 그렇죠? 그리고 걱정. 정인은 천진난만함, 받을 복,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체와 용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자, 이제 두 번째, 이 십성에 대한 이제 의미를 알았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로 이제 끝나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다른 십성과의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나 혼자만이 살 수가 없죠. 그리고 사주도
사주도 우리가 이렇게 8글자가 일간을 포함해서 있지만, 사주에는 이 10가지 십성 중에 여기 일간을 제외하고 7개의 자리가 남죠. 7개의 궁성이 남는데 거기에 모든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모든 게 들어갈 수도 똑같이 식신으로만 된 사주나 인성으로만 된 사주도 될 수가 있겠지만, 그쵸? 근데 그럴 경우는 극히 드물고, 보통은 뭐 편인, 식신, 상관, 정제, 편제가 한두 개씩 이렇게 겹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고유 의미만을 안다고 해서 이 사주 해석의 폭이 확장이 안 되고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식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고유 의미만 안다면 이게 단식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십성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좋은지 나쁜지, 그렇죠?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 편인을 우리가 예전에 이제 사길신, 사흉신으로 나눌 때, 편인은 보통 인수라고 해서 예전에는 인성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정인편인을 통합해서 그냥 길신으로 보기도 했고, 또 요즘 관법에서는 또 편인을 이 식신을 극하는 무지막지하게 극한다, 도식이라 해서 그러니까 흉신으로 이제 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대성이 있는 거예요. 편인 하나만 있으면 이거를 보통 길신, 흉신을 안 따지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 상관 같은 경우도요. 상관이 물론 흉신에 들어가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이 상관 하나쯤은 있어야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쓸모가 많은 거죠. 천재성, 그 다음에 뭐 다재다능, 그 다음에 넉살, 말빨, 언변술, 표현력, 그 다음에 끼, 이런 것들이 상관이었는데, 예전에는 이 상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가 훨씬 컸습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어떤 그 관료사회였죠. 조직사회. 그리고 어떤 국가, 그 왕권을 중심으로 한 사대부라든가 관료들을 정관이라고 봤는데, 그쵸? 그 정관을 극하는, 그쵸? 토국수에서 상관이 정관을 보면 무지막지하게 극하기 때문에 이 상관을 어떤 그 예전에 역모를 꾀하는 자, 그쵸? 반란을 꾀하는 자, 불평불만이 많은 자, 물론 요즘도 그런 의미로 쓰이긴 하지만 그런 쪽으로만 부각을 시킨 거죠. 하지만 이 상관이 있을 때 정관이 있다면 이런 안 좋은 영향을 또 관제구설이라든가 야기하지만, 관이 없으면 또 좋은 쪽으로도 내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인정받는 글자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것처럼 십상과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보통 식신, 제살, 뭐 이런 양인, 합살, 그렇죠? 그 다음에 군비나 군겁, 쟁제, 그 다음에 상관, 경관, 재생관, 재극인, 그 다음에 식상생제, 뭐 아무튼 상관폐인, 이런 용어들이 이 어떤 다른 십성과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용어거든요. 지금 이거 의미를 다 제가 설명해드리기는 힘들고, 그냥 식신제살, 식신이 이 편관을 살이라고 하잖아요. 살. 그래서 이 편관이 있을 때 토극수, 이 식신제살이라는 관계는 뭐 편인도식이나 상관경과는 둘의 관계가 편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극하는, 그러니까 이 편관이 나한테 주는 시련이라든가 고통, 스트레스, 병마,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의미가 있는데, 그쵸? 그거를 토국수해서 양이 양을 극하니까 이 편관을 능히 제압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식신자살이라고 하고, 양인합살 같은 경우는
자, 이 병화 입장에서 이 정화가 그 겁재라고 하거든요. 근데 겁재에 조금 더 강한 겁재를 양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나를 무지막지하게 극하는 게 뭐죠? 그쵸? 이 편관이 수국화에서 나를 무지막지하게 극하죠. 수국화 같은 양이니까 편관으로서 나를 극하는데, 이때 겁재가 나타나서 정임합을 합니다. 이게 양인합살이에요. 이해되시죠? 평소에는 겁재가 나쁜 의미, 내 재물을 빼앗고 강탈하고 하는 의미로 쓰이지만, 또 어떤 때는 이 겁재가 이 편관을, 살을 양인이 합살해서 그걸 또 흉의를 없애주는, 그쵸? 또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게 양인합살. 군비쟁제는 이 군비쟁제나 군겁쟁제나 이 비견겁제는 재성을 극하죠. 그쵸? 악극재에서 극하는데, 이 재물은 하나고 비견겁제가 많다 그러면 하나의 재물을 두고, 그쵸? 하나의 먹을 것을 두고 여러 형제가 다투는 어떤 그런 모습이 군비쟁제. 자, 상관경과는 식신제사라하고 비슷한데, 이 상관이, 그쵸? 이 관을, 정관을 봤을 때 토국수, 음의 토가 음의 수를 극하니까 무지막지하게 토국수를 하죠. 근데 이 정관은 우리가 보통 그 사길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호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이렇게 살려야 되는 어떤 그런 사길신으로 쓰이는데, 이 흉신이라고 붙은 게 상관이 이 최고의 어떤 길신이라고 치는 이 정관을 무지막지하게 극하니까 흉신 중에 하나로 상관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상관경관. 상관경관이 나타나면 내 말빨, 내 언변, 내 행동, 절제되지 않은 행동이 이 어떤 이 사회 규범, 가치, 그 다음에 조직, 이런 것들을 극하기 때문에 관제구설이라든가 문제를 일으킨다. 그쵸? 오질 앞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하는 어떤 그런 상관경관의 의미. 재생관. 이 관성을, 재성이 관을 생하느냐, 재생살을 하느냐. 그쵸? 재생살. 여기서 살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편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재성과 관성과의 관계도 재생관이냐 재생살이냐, 정제가 편관을 생하느냐 편제가 편관을 생하느냐 모습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다른 집성과의 관계, 식상생제, 그 다음에 제극인은 이 재성이, 그쵸? 뭘 극하죠? 인성을 극하죠? 금극목을 하잖아요. 그쵸? 금극목. 그러니까 이게 극을 하는데,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모습인데, 보통 재성은 우리가 재물, 그쵸? 재물이고, 현실성이고, 그 다음에 맺고 끊는 결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재성이 갖고 있는데, 인성은 생각이고, 공부고, 사람의 마음이고, 도덕성이고, 양심이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극인을 하게 되면, 돈 욕심 때문에 사람 양심을 버렸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내가 재미를 쫓다 보니까 공부를 등한시했다,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정제 편제가 정인편인을 어떻게 이거를 극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좋고 나쁨이 조금씩 가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있고, 식상생제는 이 식신이 토생 금에서 재성을 생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식신이 생하느냐 상관이 생하느냐, 그에 따라 모습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도 알아야 되고, 상관 폐인. 자, 상관이, 그쵸? 그 폐인이라고 해서 상관이 이 표출하고 표현하고 말빨이고 정제되지 않은 나의 어떤 그런 행동이고 한데, 그때 이 정인이라는 생각, 그쵸? 바른 생각이 나의 어떤 이 표현을 좀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극토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목극토. 그래서 이 길씨는 정관을 극할 때 이 정인이 있으면, 상관 정인이 있으면 이 상관이 무지막지하게 정관을 극하지 않도록 견제를 목극토합니다. 그래서 이 을목이 기토를 견제를 한다, 자제를 시킨다. 그리고 또 이 상관이 말이고 표현이고 교육성이고 이런 의미가 있는데, 정인은 공부면서 자격이죠. 그러니까 이 상관이 폐인이란 것은 우리가 찰패를 씁니다. 찰패.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 호패 썼잖아요. 호패. 차고 다니는. 그래서 상관이
패인, 정인을 찾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어떤 말발 표현, 언어, 교육성에 자격을 부여를 했다 해서 좋은 의미입니다. 좋은 의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다른 십성과의 관계를 제가 이제 뭐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잘 모르겠다 해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이런 다른 십성과의 관계를 고유 의미와 더불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주가 8글자가 이렇게 막 섞여 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이게 서로 작용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유 의미도 알아야 되고, 지금 얘기했던 뭐 식신대살, 상관경관의 어떤 그런 의미, 길신이냐 흉신이냐, 그렇죠? 그런 거 또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 세 번째는 많을 때와 없을 때. 많을 때는 뭐 혼잡, 그러니까 이제 같은 뭐 식신이 많을 때, 또는 상관이 많을 때, 아니면 식신 상관이 혼재돼서 많을 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없을 때, 예를 들면 뭐 관성이 없을 때, 이런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을 때와 적을 때의 어떤 그런 현상들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비견겁자가 많으면 어떻게 되죠? 내 형제자매가 많은 거죠. 그렇죠? 동료, 경쟁자가 많으니까 나한테 돌아올 어떤 재성적인 게 재물이나 결과, 현실이 나한테 조금 덜 돌아온다. 그렇죠? 하지만 또 이게 뿌리로 있으면 내 든든한 뿌리로서의 역할을 해준다. 없다. 비견겁자가 없으면 내 주변에 형제, 동료, 경쟁자가 없으니까 일단 경쟁력이 좀 떨어지겠고 좀 약하겠죠. 나약할 것이고 뭐 또 그런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식신상관 같은 경우는 이게 많다. 그러면 너무 이게 많게 되면 또 문제는 이 관을 극한다. 그렇죠? 그리고 식신상관을 비견겁자, 일간을 포함한 비견겁자가 생하는 거잖아요. 아생식해서. 그래서 식신상관이 많으면 내 힘이 너무 빠지게 됩니다. 병화를 비롯한 병정화, 겁자가 너무 생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빠진다. 그래서 약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강신약을 따질 때 식재관이 사주에 많으면 신약하다고 하거든요. 그게 그 의미입니다. 내 힘을 너무 많이 설계시킨다. 힘을 뺀다라는 의미고, 식신상관이 또 없으면 표현력이나 표출이나 기술, 일머리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다. 그런 어떤 또 특징이 있고, 그런 것처럼 정제, 편제, 뭐 정관, 편관, 편인, 정인 등 우리 이렇게 각각의 십성이 많을 때와 없을 때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주를 딱 봤는데 일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식상, 식신상관, 그쵸? 여기도 식신, 여기 관성, 식신, 뭐 상관, 뭐 아무튼 이렇게 있을 때 식상이 너무 많죠. 이 관이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그쵸? 식극관 하잖아. 식극관. 식신상관은 관성을 극하니까 이 관성의 힘이 짜그라들 수밖에 없다. 너무 무지막지하게 극하니까. 남자라 그러면 남자를 너무 가르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남자가 도망갈 것이고, 그쵸? 직장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식상이 많으면. 관성을 극하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나 표현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그러면, 관성이 이렇게 많으면 직장생활이나 조직생활이 힘들겠다, 프리랜서로 살아야겠다, 어떤 이런 의미에 알려면 많을 때와 없을 때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궁성에 따른 십신, 십성의 해석을 알아야 됩니다. 자, 궁이라는 것은 방을 뜻하거든요. 궁성.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가 8글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 위에를 천간이라고 하죠. 아래를 지지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일간, 년, 월, 일시 이렇게 해서
뭐 연간에 있을 때, 그다음에 년지에 있을 때 의미가 다 다릅니다. 천간은 어떤 대외적인 모습, 드러난 모습, 어떤 그런 분위기를 뜻하는 것이고요. 지지는 현실 결과, 내가 그 현실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 어떤 그런 환경, 여러 가지 그런 걸 뜻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식신이 뭐 월지에 있느냐, 그렇죠? 월지에 이게 식신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시간에 식신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의미와 해석이 달라집니다. 단적인 예로 월지 같은 경우는 부모 형제궁이면서 사회궁이죠. 그러니까 월지에 식신이 있다는 것은 천간으로 뭐 격용신이 추출했든 안 했든 일단은 내가 사는 사회는 어떤 내 말빨, 교육성, 기술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살아가는 사회를 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한참 나이대로 따지면 20에서 30대 후반까지 그 시절에는 식신적인 활동을 많이 할 것이다. 교육이 될 수도 있고요. 표출이나 뭐 예술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뜻하는 것이고, 이 시간에 식신이 있다 그러면 시간은 뭐 노년, 그쵸? 그 다음에 내 자식궁도 되는 거죠. 내 비밀스러운 공간도 되고, 그래서 능력 있는 자식, 그쵸? 말 잘하는 자식, 교육성 있는 자식을 내가 뭐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궁성은 천간과 지지, 그 다음에 연월일시를 다 포함을 해서 이게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기본적인 고유 의미도 여러분 알아야겠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사주 해석을 하고 통변을 할 때요, 그 내담자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상담을 하려면 이 년에 있느냐, 연, 월, 일시 어디에 있느냐, 천간에 있느냐, 지지에 있느냐, 이거를, 그쵸? 천간, 지지를 또 구분을 해야 되고요. 년, 월, 일시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일지 같은 경우, 그쵸? 일지 같은 경우는 내 몸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내 배우자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일지 같은 데에 뭐 남자 사주에 예를 들면 뭐 정제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 배우자 자리에 남자한테 정제가 들어와 있으면 여자 아내니까 제대로 들어와 있는 모습이죠.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꼼꼼하고 이렇게 착실하고 어떤 그런 부인이겠구나. 나 또한 그런 성품을, 정제스러운 현실성과 이제를 잘 따지고 욕심 부리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돈을 이렇게 모으려고 해도 적금이나 위험성 없는데 이렇게 투자를 하겠구나. 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을 때 없을 때 궁성에 따른 해석을 또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십성 하나만 단순히 의미만 안다고 해서 사주 해석이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해서 뭐 조금 공부해가지고 십성 알았다고 해서 물론 아는 만큼 사주를 풀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뭐 누구나 사주 공부 뭐 한 2, 3개월 만에 끝내고 전부 다 도사소리 들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이런 것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십성 의미. 십성의 의미와 플러스 간지 의미를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급 이상의 어떤 이게 테크닉 기술이거든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처럼 이 병화가 일간이다. 그쵸? 병화가 무토를 봤다. 화생토 하니까 이게 식신이죠. 병화가 무토를 봤을 때 식신하고, 그 다음에 이 간목이 병화를 봤을 때 식신하고 어떤 우리가 풀이할 때 의미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지지까지 한번 뭐 써볼까요? 병술이다. 병술도 될 수 있고 병진도 될 수 있죠. 뭐 병오다. 여기는 오밖에 못 들어오니까. 같은 간여지동이긴 한데 같은 식신, 공통적인 의미는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기술을 쓰고 교육성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잘못된 거를 계도하고 하는 그런 어떤 사회성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아주 강하게 쓸 수 있겠구나. 왜냐 간여지동이다. 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일간에 따라서 이 식신이 다르게 발현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화생 토 같은 경우는 내 자체는 밝은 성향이죠. 화끈하고 예의를 중시하고 그렇죠? 공명정대하고 이것저것 하지만 내가 생하는 이 토는 식신인데 일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중계, 중재, 우직하게 그렇죠? 고집 있게 하는 어떤 그런 식신 기술을 쓴다는 것이고 목이 화식상을 쓴다는 것은요 나는 시작하고 그쵸? 용출하고 뭔가 개척하고 창의적이고 하는 그런 생각하면 무조건 실행해야 되는 간목의 인자를 갖고 있는데 병화식신을 봤어요. 그럼 그걸 보면 바로 실행을 합니다. 내가 일하는 자체가 남들한테 잘 드러나고 그쵸? 화끈하고 뭐 그런 의미로 이 병화가 무토를 봤을 때 식신과 간목이 이 병화를 봤을 때 식신 자체는 식신의 의미는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 이 글자가 어떤 의미를 글자 고유의 의미를 이렇게 잘 믹스해서 우리가 나중에는 이제 통변을 해야 됩니다. 좀 복잡해지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고급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또 식신은 말 그대로요. 식신은 겉으로 펼쳐내고 내가 생하는 기운이죠. 생하는 기운인데 펼쳐내고 내 표현, 언어, 언변, 그 다음에 내 기술, 내 일, 그렇죠? 그런 의미로 관을 보면 극하는 기운이고요. 그런데 무조건 겉으로 드러낸다고 해서 식신의 어떤 고유 의미와 가장 부합되는 것은 아까 여기서 봤던 목일간이 화를 봤을 때 드러내고 하는 그런 기운하고 이 식신 상관 기운하고 가장 유사한 패턴을 띱니다. 하지만 경금일간이라고 해볼까요? 경금이 금생수합니다. 이것도 식신이죠. 수도 식신인데 자, 이 경금의 식신인 임수, 금생수의 식신하고 아까 얘기했던 목생화하는 식신하고는 완전 다르죠. 같은 식신이긴 한데 어떻게 다르냐? 임수는 근본적으로 저장하고 압축하고 숨기고 비밀스럽고 그렇죠? 춥고 생각하고 지혜가 있고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펼치긴 하는데 남들이 다 드러내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펼쳐내는 것이 아니라 지혜스럽게 조금 긴가민가 남들이 보면 잘 모르게 그렇죠? 생각적으로 철학적으로 사색적으로 밤에 주로 잘 펼쳐내는 어떤 그런 병화는 낮에 잘 펼쳐내는 것이고 그런 의미로 이 식신이 이것을 이제 펼쳐내는 내 기운을 생하는 기운이긴 한데 임수를 생하기 때문에 임수의 특징과 식신의 특징을 같이 믹스를 해서 우리가 통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식신이 있으니까 기술 잘 쓰고 말빨 좋고 뭐 하겠네. 이 임수 식신이 말빨이 좋겠죠. 왜냐 지혜를 기본적으로 갖췄잖아요. 임수나 이 자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경금에 임자의 월주를 가진 사람은요. 이게 이제 경자 이거 상관이거든요. 식신상관을 모두 갖췄고 임수의 양인의 그 간여지동에 강력한 이 월지를 갖췄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식신적인 어떤 직업성이나 인생의 테마를 갖고 사는데 막 드러낼까요? 나대고 식신상관이 많다고 해서 자, 이 자수상관이 자수는 또 이게 생식의 기운이고 밤의 기운이고 알맹이, 응축의 기운이기 때문에
이 식신상관 중에 이 자수상관은 조금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조금 은밀한 식신상관이고, 그 다음에 밤에 생식적인 기능이 엄청 강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성의 의미와 간지의 여러분들이 의미를 같이 이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처음부터 잘 되진 않는데, 하나하나 이제 제가 처음에 강의 한 70강까지 해서 십천간 12지지에 대한 의미를 물상까지 해서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시겠으면 앞에 강의를 보셔도 되는데, 이 십성의 의미와 이 간지의 의미를 이제 여러분들이 따로 보면 안 돼요. 같이 보셔야 이게 제대로 된, 그래도 조금 뜬구름 잡는 어떤 얘기가 통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식신 십성이 사주통변의 한 50%를 차지한다. 그럼 나머지 50%는 뭐냐? 이 아까 얘기했던 글자의 고유 의미, 물상, 십이운성, 신살, 궁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거든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십천간 12지지가 갖는 고유 의미를 우리가 꼭 포함해서 나중에 통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주 공부가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십성이 뭐가 남았죠? 운으로 들어올 때. 자, 운은 이제 대운, 세운, 월운. 내가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8글자, 그쵸? 8글자가 이렇게 일간을 포함해서 사주가 있다. 근데 운에서 이렇게 글자가 들어왔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을 때의 갖고 있던 사주하고 반응이 다릅니다. 이 작동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경금, 이제 개수 한번 써볼까, 개수에, 편관이 이렇게 예를 들면 있다. 편관이 이제 사주가 개해다. 개일주에 기토면 이게 편관이 되겠죠. 편관이 있는데 운에서 이렇게 정 무슨 운이 들어왔어요. 그럼 뭐죠? 그냥 재성이죠.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본적으로 재성이면 돈이 들어와서 좋네? 할 수 있나요? 아까 얘기했던 재생살이 됩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그쵸? 예를 들면 이게 기축이다. 그러면 이 재성이 돈이 들어와서 토국 수를 해버립니다. 이게 말 그대로 재생살 운이 들어와서 돈은 벌고 잔돈 막 벌어서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내 스트레스, 내 힘, 아니면 잔돈 벌어서 조금 삐까뻔쩍하게 사업을 잘 했다. 돈 들여서 사업했는데 폭삭 망했다. 재생살. 이렇게 운이 이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을묘대운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죠? 자, 묘는 이게 식신이 되죠? 식신. 그쵸? 수생목하니까. 그땐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운이죠? 우리 보통 이걸 때, 좋다 얘기합니다. 왜냐면, 편관,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운이냐. 편관에 힘든 어떤 직장,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전쟁터고, 다 힘들게 하고 하는 사회인데, 이 식신이 들어와서 이 편관을 제압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식신 제살의 운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주 원국에 따라서 어떤 운이 천간과 지지계에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을묘는 이제 완전 식신 기둥이고, 자, 을축이 들어왔다. 그쵸? 그럼 이것도 이제 편관이죠.
사회적인 분위기는 겉으로는 편관을 제압을 해서 제대로 되는 것 같으나 실제로 삶은 개축, 그쵸? 이 개축은 또 그 백호의 기운이기도 하고요. 관대 편관이기 때문에 결국 현실은 힘들다. 울고 있는데 누가 와서 따귀를 때리고 가는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내가 편관을 제압을 해서 하려고 했으나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하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성에 대한 이제 강의를 본격적으로 이제 나가기 전에 제가 어떤 이런 십성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십성 공부하자, 뭐 열심히 하면 되겠다, 열심히 하면 되긴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뭐뭐뭐다,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제가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좀 장황하게 제가 막 좀 정리를 한다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십성이 그만큼 중요해서 이 안에서 또 제가 공부하는 요령을 조금 나눠봤으니까요.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식상, 그쵸? 식신상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